여기에는 반도체 소재 3개 외에 어떤 추가 규제 품목이 포함될지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본은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 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일본이 확전을 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한국의 강력한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일본에 갔고 곧이어 9일엔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베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에게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 이슈를 조속히 해결하고 북한과 중국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하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일 양국이 함께 대처할 필요성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아베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해 억지력, 대체 능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일본이 한국과 갈등하며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국방장관을 보내 압박을 한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더 이상 한국과 싸우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아베에게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에 대해 30%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데도 해협을 지키고 있다. 일본은 그 사이 전 세계에 도요타 차를 팔아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미군 주둔비 분담의 70% 이상을 내고 있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30%라고 말하며 5배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게다가 9월 미일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농산물과 소고기 시장을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하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붙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이어 한국의 반격에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국 내에 전국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일본 여행 보이콧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토리언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업계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긴급자금 32억을 저금리에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가가와현, 다카마스시, 도토리현, 요나고시 등 일본의 지방소도시 지자체 간부들은 에어서울을 찾아와 노선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 불매운동으로 180개의 매장 유니클로는 40% 매출이 감소하며 문을 닫는 매장까지 나오고 있고 아사히 맥주도 50% 이상 매출이 줄었습니다. 삼성은 일본에만 의존했던 메모리칩 및 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입처를 다변화하기로 결정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 국산화를 위해 7년간 약 7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수출 금지로 격하하지 않는 한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반격하도록 내세운 일본 방사능도 일본에 치명타를 입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일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나 높게 나온 것을 지적했고 이로 인해 국내 관광객을 자제시키고 국제 여론에 이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국제환경단체도 일본 방사능의 위험한 사실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100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라며 그린피스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한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6일 숀버니의 기고문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범죄 행위라면서 이 기사를 공유해 아베 내각이 우리 바다에 저지르려고 하는 환경 재앙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에 압박당하고 한국에 거세게 반격당한 일본.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아베의 준비 안 된 전쟁, 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간과했다고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 정부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한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후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 박쥐 외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짐승과 땅 위의 짐승들 사이에서 마치 이편 저편 왔다 갔다 하는 동화 속 박쥐와 같다는 의미에서 두 나라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양다리 외교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일본의 박쥐 외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다 보니 여기저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3일 미국이 일본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13일 미국은 자본 투자 심사 국가에서 일본을 신뢰할 만한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일본의 해외 투자를 일일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입니다. 일본도 면제 국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2월 13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더 깊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관련 자료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본의 박쥐 외교가 결국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외국인 투자 리스트 검토 현대화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거나 자금이 유입될 때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투자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중국 등 적대 국가와의 관계와 기술 유출 등을 감시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믿어도 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및 영국입니다. 일본이 빠진 이유에 대해 워싱턴의 변호사인 요시히데 이토는 미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발전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싶어 한다. 즉, 일본을 의심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란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란 대통령의 초청과 협의에 신중하기를 촉구한다. 라는 성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본은 우리들은 미국과 이란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할 뿐이다. 라는 헛소리를 하다가 미국의 핀잔을 받기도 했고요. 또 시진핑의 방위를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대외비적인 협의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와서 미국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국회나 언론들로부터 일본의 비정상적인 외교 행태를 계속 비난받기도 했고요. 또 일본은 대만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대만은 한국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이유 없이 항상 한국을 미워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일본을 가깝게 생각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어쩌면 대만을 앞질러가는 한국을 대신해서 눌러주기를 원하는 마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좋아하는 대만을 일본은 안면 몰수하고 무시하면서 시진핑에게 극진히 딸랑딸랑합니다. 일본은 시진핑을 4월 초에 국빈 초청하기 위해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그 국빈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베 정부는 안절부절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중국을 향해 끝없이 아부하는 일본을 바라보는 대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일본의 저 모습이 박쥐 외교이구나 라고 처절하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양다리 외교에 천성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은 이것이 아베라는 개인의 성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항상 친정권적인 일본 언론도 이러한 박쥐 외교를 모른 척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의 발표는 일본을 상당히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심사의 절차가 번거롭고 확인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내통 가능성과 순수하지 못한 의도와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힘든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박쥐 외교는 앞으로도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꼴이 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박쥐 취급을 받아도 둔감한 일본이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스페인 관광지에서 한국인을 질색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동양인들은 거의 가지 않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이 최근 몇 년 급속하게 증가했다는데요.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곳은 인터넷을 통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고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일부 서양 사람들은 한국인을 피해 다니기까지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서양인들만 찾아왔던 관광지에서 한국인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걸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단순한 관광지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길을 걷는 곳입니다. 8세기 산티아고의 유해를 발견한 수도사로부터 시작된 순례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색채가 맞고 더불어 장기 휴가를 내기 좋은 서양인들로만 대부분 이뤄진 관광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힐링이라는 컨셉으로 종교적 목적도 있지만 현대인의 자아성찰 코스로 한국인에게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각종 TV 관련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조명되는 것도 한국인이 몰리는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한국 관광객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증가해 2018년 순례자는 전 세계 9위에 랭크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순례자의 길을 돌면서 독특한 여행 매너가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알베르게와 같은 숙소에 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삼겹살 파티나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순례자의 길의 원래 목적이 조용한 자아성찰이라고 했을 때 너무 소란스러운 것은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외국 여행객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강행군이 이어지는데 밤 늦게까지 한국인이 술을 마셨다고 관련 매체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낙서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세워진 화살표 혹은 종교적 장식물에 자신이 왔다 갔다며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첫날만 힘들다 했잖아요. 화이팅! 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맑은 너라는 필명의 유튜버는 이 낙서를 사포 등으로 지우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참여 인원도 문제가 됐습니다. 순례의 길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오는데 한국은 가끔 단체로 오기도 한다며 시끄럽고 주방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문이 나자 일부 외국인들은 알베르게 주인에게 한국인들이 있는지 사전에 묻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외 트레킹 전문인 해초 여행사의 한 인솔자는 숙소나 도미토리 등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분들도 있다면서 전문 트레킹 팀의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지만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작가 오윤석 씨는 순례자의 길은 고요한 내면의 나를 만나는 길이지 떠들썩하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여행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순례자의 길의 컨셉에 맞게 행동하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